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덕선전문장 공신호입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오랜 세월 즐겨온 전통적인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발표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발효식품도 많지요. 이런 음식들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위장을 혹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진료하는 분들 중에서도 만성적인 위장병이나 장의 불편 증상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발효 제품을 먹었더니 더 불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발효식품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안 후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익균 섭취로 인한 장내 유익균의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나 교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뇌 건강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분비하는 면역 물질이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소화 과정에도 관여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죠.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용 목적을 위해서라도 장내 유익균을 더 섭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한의학은 위나 장의 병이 있으면 이 때문에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 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내의 유익균의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한의학의 이런 주장들이 근거를 얻게 되는군요. 제가 담적 치료를 통해 위나 장의 병을 치료해서 만성 피부병이나 자율신경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과 미용 목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을 테고 아직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는 분들도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을 더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유익균이 많은 영양제를 더 섭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식품이나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무한정 증가한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지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웬만큼 섭취해도 장내 세균총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용량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병이 있을 땐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균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하도록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발효식품 섭취를 금지하거나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찰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의 단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음식들이 대부분 짭니다. 김치, 간장, 된장 등은 염장 과정에서 소금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으나 다른 병에는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발효식품을 먹었을 때 오히려 장이 더 불편해지면서 가스백만, 복통, 변비, 설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무언가 나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죠.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기전에 의한 것인지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어떤 균인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작용과 부작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어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제품을 소량 먹은 후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점차 증량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세균총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선 유익균을 섭취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용하면 점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소량 섭취했을 때 반응만 보고 이건 내게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처음엔 소량 섭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십시오. 약간 불편한 증상이 있더라도 바로 섭취를 중단하지 말고 조금 더 드셔보십시오. 불편했던 증상이 점차 사라지면서 안정을 찾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봤지만 불편한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 이건 안 맞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되려고 발효식품을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먹는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익균을 먹어도 장까지 살아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직접 먹는 방법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먹어서 원래부터 장에 존재하는 유익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제품이죠. 섬유소가 많은 야채 위주의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제로 칼로리 제품에 사용하는 감미료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음식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밀가루 음식, 면, 빵도 안 좋습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식단이니 반대로 야채 위주의 식단을 늘려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현실입니다. 육류는 전혀 안 먹고 야채만 먹는 어르신들에게는 반대로 조언을 합니다. 평소 먹는 식단이 어떠한지에 따라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자란 것도 병이지만 지나친 것도 병입니다.